자, 일단 공식을 조금 외워야 되는 마지막 유형이에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앞으로 고1 과정, 고2 과정, 고3 과정 내내 너희를 괴롭힐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접선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고, 공식도 외우셔야 될 부분은 외워야 되고, 원리를 기억할 부분은 원리를 기억해야 되고요. 케이스, 접선이 나올 때마다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알겠죠? 첫 번째는 접점을 알 때 알려줄 거야. 고2, 고3 가면 그게 가장 쉬운 유형.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 때를 주어질 거고, 세 번째 마지막이 외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다 라고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원에서는 우리가 아직 미분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어.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 알 때를 먼저 할 거예요. 이게 가장 쉬워서 그래요. 자, 기울기 알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할 거고요. 더운데? 안 덥니? 나만 덥니? 그치? 안 시원해지네. 큰일 났다. 자, 기울기 알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형부터 시작하자. 여기서 기본형이라고 말한 거는 중심이 원점이 원을 말해요. 알겠죠? 반지름은 R로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림 됐냐?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식이 어떻게 되지? 식이 어떻게 되지? x제곱 y제곱 r제곱 이렇게 식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에 내가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 m은 문제에서 숫자로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됐냐? 야, 그러면 m이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기울기 m짜리 접선 몇 개 나오냐? 두 개 나오겠지. 왜? 만약에 m이 한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 거라고 친다면 당연히 반대편에도 평행한 접선은 존재할 거 아니냐. 이해 갔어?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기울기 m인 접선을 어떻게 찾냐가 중요하겠지. 맞아? 그래서 한번 요거를 유도해보자. 공식을 유도한다라고 하죠. 유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 그럼 나는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건데 y절편을 모르는 거거든, 직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됐나요? 여기서 m은 뭐라고 얘들아? 알고 있는 놈이고 k는 내가 구해야 되는 놈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뭐 해줘?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시거나, 왜? 첩해야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대입해서 판별식 는형을 쓰는 거였잖아. 그치? 또는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써볼게. mx 빼기 y 더하기 k는 0 일반 형식 만들어 주시고요. 원점과의 거리를 구할 거야. 원의 중심과의 거리. 그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아야 접하는 거였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거리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절대값 판별식 뭐 K만 남겠죠. 그게 반지름과 똑같길 바래. 됐나요? 자, 그럼 우리의 본분을 잊지만 우린 뭘 구하는 거라고? 누굴 구하고 있는 거야, 접선 중에서? 그 사이에 까먹었어? 누굴 구하고 있는 거야, 우린? 그치, K를 구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숫자야. 알겠어? 자, 그러면 절대값 K는 요놈 넘긴 거니까 절대값 벗기면 뭐 생기죠? 뿔마라는 게 생겼었잖아. 괜찮니? 자, 그럼 결론. 우리가 기본형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m인 접선을 구하라고 한다면 매번 요 과정을 하기가 싫으니까 바로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을 외우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여기서 m과 r은 다 나온다고. r은 반지름이었고 m은 뭐 기울기 얼마짜리 구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쌤 두 개래매요. 그래서 풀마야. 플러스 버전 하나 마이너스 버전 하나. 여기까지 괜찮을까?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쓰고
문제 풀 땐 니네가 뭐 개념부터 보면서 풀 수 있겠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를 평행 이동합시다. 중심을 옮겨보자. A, B로. 괜찮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r제곱. 반지름은 그대로. 됐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똑같이 기울기 m인 접선을 구해보래. 야, 그러면 원의 모양은 똑같은데 중심만 이동한 거잖아. 그치? 우린 그런 걸 평행 이동이라고 부른다고. 맞죠? 그럼 누구도 같이 이동했겠냐? 요 원이 움직이면 요만큼. 아, 접선도 따라서 움직여야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움직이면 어떻게 됐냐면 잘 봐. 중심이 원래 0,0이었다가 A, B로 왔어. 맞아?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변해? X 자리에 뭐 대입해? X 빼기 A 대입한 거잖아. 이해 가요? Y 자리에 뭐 대입했어? Y 빼기 B 대입한 거잖아. 그치? 됐냐? 똑같아. 공식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 이동한 것만 쓰면 돼. 그래서 Y-B는 기울기 그대로 M 대신 X 자리에 X-A 대입. 괜찮을까? 그리고 나머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냐? 이게 뒤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다시 한번 평행 이동하면 식 이렇게 대입한다라고 배울 거거든요. 근데 우린 아직 뭐 순서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같이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여기 있던 XY가 X 빼기 A랑 Y 빼기 B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럼 접선에서도 똑같이 X 자리에 X 빼기 A, Y 자리에 Y 빼기 B 대입하면 된다. 됐을까요? 네. 자, 요 내용, 첫 번째 내용 정리 좀 해놓읍시다. 자, 우리 공식 옆에 남겨놓고 한번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문제 푸는 동안. 자, 40번에 보시니까 요 놈의 접선을 구하는 건데 얘들아 누구의 수직이래? 그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뭐 알려준 거야? 그냥 기울기 얼마? 마삼인 접선 찾으라는 거지. 그쵸? 얘 기본형이다. 너무 쉽다. y는 뭐 해준다? 기울기 쓰고 x 쓰고 뿔마 반지름 조심해야 돼. 10 쓰면 안 된다. 루트 10이다. 곱하기 제곱 더하기 1 대입하라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얼마?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뿔마 10. 뭐 찝찝하시면 따로따로 쓰시면 돼요. 플러스 버전 따로 마이너스 버전 따로. 괜찮을까? 됐어요? 오케이. 자, 41번도 같이 해볼게요. 41번. 왜? 41번도 똑같은데 뭐가 된 거야? 살짝 움직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 봐봐. 겁먹지 마. 그냥 이렇게 써. y 빼기 3을 써놔. 거기 y 빼기 3의 제곱 있잖아. y 빼기 3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괄호치고 x 빼기 1도 써놔. 여기까지 괜찮냐? 기울기 얼마라고? 기울기 2래매. 그치? 맞아? 그런 다음에 뿔마 얼마? 반지름 루트 5 곱하기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냥 알겠죠?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y는 전개해서 뭐 2x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2 생기는데 그거 요거 넘어오면서 플러스 1 될 거야. 그리고 뒤에는 뿔마 얼마? 5네요. 됐죠? 그래서 y절편은 플러스 버전일 때 6이고 마이너스 버전일 때 마사겠죠? 두 개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단지 공식 대입하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럼 42번 시작합시다. 네, 봅시다. 자, 일단은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우리 얼마 필요해? 상수항 얘들아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13 필요하지. 양변에 10 더하면 표준형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거 이제 바로 보자마자 보는 습관 들이시면 돼요. 됐나? 자, 나는 기울기 얼마짜리 찾으라는 거야 지금 은철아? 네. 기울기 얼마짜리? 3분의 1짜리 찾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하라고? 써놓고 생각하라고 했어. 일단 두 개를 써놓는 거야. 저 괄호 안에 있는 놈들.
그런 다음에 방금 알아낸 조건 기울기 3분의 1 쓰시고 옆에다가 뿔마 반지름 곱하기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써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을까?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y는 3분의 1x 그냥 쉽게 넘겨서 3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뿔마 요놈 얼마죠? 이거 루트 9분의 10이라서 3분의 루트 10 곱하면 3분의 10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뭐 구해달래? x절편 두 개 구해서 둘의 중점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버전부터 3분의 12, 4, 7. 그 다음에 빼기 버전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9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요놈의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1,0 얘는 마이너스 1,0 둘의 중점 마이너스 11,0 이렇게 구해지겠지.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됐니? 네. 그냥 계산만 조금 복잡해진 형태로 느껴지죠. 그렇게 엄청 꼬진 않았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접점을 할 때.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접점을 할 때는 우리 접선을 구하는 게 매우 쉬워져요. 내가 말하는 규칙만 잘 지키시면 알겠죠? 그 규칙은 반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그 접점을 대입할 거야, 얘들아. 단 반만 대입하면 돼요. 다 증명된 공식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또 시작은 기본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준영아, 요거 C가 어떻게 된다고? 자, 이런 놈이 있다고 치자, 알겠죠? 그때 너희한테, 야,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거든? 이라고 점을 줄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야, 이 방정식 좀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내가 뭐 하라고 이렇게 접점을 하면 뭐만 하면 된다고? 무슨 대입? 반만 대입하면 돼. 됐어? 어떻게 반이냐면 얘를 반으로 나눠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x 몇 개 있지? 2개 있는 거지, 맞지? x 2개 있잖아, 지금. x 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반이면 몇 개야? 1개지? 그 1개에다가 저 점을 대입하면 돼. x1 곱하기 x. 됐어? y 몇 개야? 2개. 그럼 그 중에 절반은 몇 개야? 나누기 잘하네. 그래서 y1 대입하고 나머지 y는 그대로. 알제곱. 요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외울 필요도 없고, 그치? 반만 대입만 잘하면 되겠다. 됐어? 그럼 얘를 이제 뭐 할까? 뭐 이동시켜 봐야지.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대입을 할지 생각해 봐야지. 맞냐?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또 한번 이동시켜 볼게. 자, 요번엔 반지름은 그대로 두고 중심을 A, B로 움직여 보자. 그럼 요 놈의 식은 뭐가 된다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는 r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임의의 한 점을 알려줄 거야. 너무 겁먹지 마. 이렇게 나왔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 무슨 대입? 반만 대입. 자, 제곱이면 괄호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니까 반만 대입하면 둘 중에 하나에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아요. x1 빼기 a를 쓰고 x 빼기 a를 쓰시면 돼. 이건 숫자야. 1차식이야, 1차식. 마찬가지로 y1 빼기 b 쓰시고 y 빼기 b 쓰시면 돼요. r제곱. 됐나요? 네,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됐나? 자, 그럼 마지막 변신 일반형 한번 가볼까? 원이 있어.
X1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래. 자, 마찬가지 또 X1, Y1이라는 어떠한 점을 알려준 거야. 이 점들은 다 다른 점들이다. 알겠지? 각각의 원에서 접점을 주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럼 또 준혁아 뭐 하겠어 우리는? 무슨 대입하겠어? 반만 대입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은 얘들아 몇 개야 X가? 그러니까 반만 대입하면 어떻게 돼? X1, X겠지, 똑같이. 알겠어? 자, Y제곱도 어떻게 되겠어? Y1, Y가 되겠지. 여기까진 순조로워. 자, 문제는 얘야. 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더하기 A에 X. 얘는 X가 2개 곱해졌으니까 내가 하나만 대입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루트 X를 쓰면 그건 더 이상 직선이 아닌 게 돼버려. 그렇잖아. 1차식이 아니잖아, 루트 X 들어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 A는 억지로 둘로 쪼개야 돼. 뭐해? 콩도 한쪽씩 나눠 먹는다 하잖아. 반쪽으로. 그치?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로 바꾸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X1 플러스 X라고 쓴다. 강제로 내가 2개로 쪼갠 거지. 쉽게 말해서. 반띵. 자, 마찬가지 B도 어때요? Y도 2분의 Y 더하기 Y라고 생각해서 그 첫 번째 Y에다가 Y1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됐냐? 그리고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식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결과가. 이건 2차 곡선에서 다 성립을 해서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울 때 또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정리해 놓으시오. 자, 이거 한 문제만 풀어보고 같이 한 2문제 정도 풀어본 다음에 빨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4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들아, 43번의 1번. 너무 쉽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반만 대입. 바로 써. 뭐라고? 3x 빼기 2y 는 13. 끝. 됐어요. 13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13 되니까 거기 있는 모양이랑 똑같네. A는 3, B는 마이. 답은 1. 끝. 문제 없죠? 네. 2번.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X 2개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2대입. Y 마이너스 2가 2개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뭐해? 그 중 하나에 5대입하고 뒤에 건 Y 마이너스 2 그대로 쓰라고 했어. 13.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나는 얘를 전개하면 3Y는 얼마? 넘어가서 2X 플러스 19. 됐어요? 그래서 Y는 3분의 2X 3분의 19. 자, 2개 더해서 답은 7.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자, 그러면 4, 4번 빠르게 한번 해보자. 4, 4번. 투주에 뭔데, 그럼? 얘기해봐. 열심히 듣긴 했어요. 근데 왜 안 썼어? 너의 설명은 샤프심이 아깝다? 아니. 그런 거야, 지금? 자, 갑시다. 위의 점부터 갈게요. 위의 점. 뭐 해줘야 돼? 대입해야죠. 식 만족해야지, 얘들아. 너무 저거 접선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겠죠?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양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접선을 구할 수 있겠다. 접선은 어떻게 돼요? 2,2에서의 접선이니까 2x, 2y는 8이라는 식이 돼야겠지. 반만 대입. 괜찮냐? 얘가 몇 콤마면 마일 콤마 b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b는 8, b는 5라는 값까지 나와주겠죠. 그래서 두 개 합, 답은 7 나오셔요. 심지어 틀렸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볼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야, 미지수가 2개야. A, B 구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 2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접선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2니까 뭐 2도 넘어와서 쓰자 그냥. 자,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거야. 맞죠? 이 접선이 또다시 이 아랫놈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을까? 자, 그럼 나는 조건을 뽑아내야 돼.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 아니, 그럼 이 점은 요 원유의 점인 거잖아. 맞아요? 대입했어야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뭐 6-a의 제곱은 얘들아 부반대로 a-6의 제곱이라고 써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일단 이런 조건 하나 뽑아낸 거야 우리.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해줄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중심과의 거리가 루트 b다 해가지고 식 쓰셔도 돼요. 알겠죠? 됐나? 근데 아니,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얘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보자. 반만 돼. 그래서 식 쓰면 어떻게 돼요? 4-3에 x-3 6-a에 y-a는 b 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접선. 맞아?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노란색이랑 똑같이 생겼어야 된다고. 이해 가요? 됐어요? 그 어떤 상황인 거야? 현재 노란색 저 직선 기울기 일자리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저 아래 원이랑 접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접점의 좌표가 4,6이라고 했으니 나는 이 원에서 4,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당연히 노란색이랑 같은 식 돼줘야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라색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x 상수항 나중에 쓸 거야. 6-ay 괜찮냐? 그럼 이제 상수항 쓰면 마3에 다 그냥 전개해서 쓰자. 마3-6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제로. 보라색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노란색 직선 다시 갖고 와서 얘들아 요놈 맞추면 될 것 같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제로. 두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된다고. 자, 그러려면 요거 두 개 같아야겠다. a는 7.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건 얼마냐면 요만큼이 7이야. 계산하시면 참고로. 됐죠? 그러면 4. 그럼 마비가 마2여야 되니까 b는 2 나오기 시겠네. 자, a 더하기 7은 b는 9라는 답이 얻어진다. 이게 세 번째 문제였고. 되냐? 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얘가 항상 모든 접선의 방정식에서 귀찮아요. 외부점 할 때. 자, 이제는 원 위의 점이나 뭐 기울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 밖의 점을 알려줄 거야. 거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원이 있어. 내가 이렇게 원을 준 다음에 여기에 야, 요 점에서 그은 접선 좀 구해봐 라고 할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럼 몇 개 그을 수 있냐, 철아? 저 점에서 이 원한테 접선 몇 개 긋겠어? 2개 그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2개가 나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할까? 공식으로. 결론은 못 구해. 공식은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외부점을 지나는 접선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1,3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그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지 우리?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저 점으로 할까? m 기울기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1,3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쓰면 되는 거라고. 되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슬프게도. 왜? 얘도 있어. 표준형은
요렇게 생긴 놈을 표현 못한다며. 그럼 걔는 따로 생각해야 돼. 얘가 접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딱 이 끝점에 외부점이 딱 얘랑 같은 라인에 있다고 쳐봐. 그럼 이런 접선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 식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뭐 할까 이제? 아직까진 직선밖에 안 했거든? 됐어요? 그럼 뭐 해줘? 요 직선 가지고 저 원이랑 접한다 라는 걸 표현하는 식이 있었지. 접한다, 식, 이용? 뭐 이라고 쓸까요? 어떤 거야 그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돼. 직선이랑 원방 알고 있을 거야. 원방 줄 거야 문제에서. 됐죠? 또는 뭐 쓰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반지름과 같다 써야겠지. 그렇게 해서 구하셔야 돼요. 이러면 뭘 구할 수 있어? m 구할 수 있지. 우리는 m만 구하면 끝나는 거였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받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스텝을 직접 해야 되는 거야. 공식 없이. 좀 귀찮아요. 자, 그럼 거기에 하나만 더. 자, 우리는 여기 접점 몇 개 생긴다고? 2개 생긴다고, 그치? 이 두 접점은 여러 가지 성질들로 문제에 활용되기도 해요. 뭐 수직이라는 성질 써서 넓이 구해 막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치? 이거에 한해 뭐 2개 이은 거리도 구해봐 이런 거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그 문제를 보다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요 놈을 구할 거야. 이 놈을. 얘를 극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외부점에서 그은 두 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부르고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설명까지 할 거야. 알겠죠? 얘를 구하면 장점이 뭐냐면 원의 중심 알고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시고 반지름 알고 있으면 현의 길이 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됐어요? 그래서 문제 응용에 사용됩니다. 자, 극선의 방정식은 너무 쉽다. 반만 대입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이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원에다가 누구를? 외부점 가지고 반만 대입하면 저 식이 나와요. 외부점이. 접선 구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연결하면 또 수직이거든? 그럼 이거 수직이니까 요거랑 기울기 수직이다. 그리고 중점 지나야 된다. 요 두 대 중점 지나야 된다. 그치? 이런 내용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식으로 쓸 수 있지. 그걸 정리해보니 반만 대입으로 다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극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시고 요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네, 가봅시다. 세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뭐 처음 쉬운 것부터 이거 방금 했던 이 두 가지 스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는 1,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얘들아 표준형만 세워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할 겁니다. 자, 내가 그냥 뭐 너무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얘들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놈이잖아, 그치? 그럼 요 놈의 좌표가 얼마겠어? 끝의 좌표가? 끝과 끝의 좌표만 생각하면 돼. 루트 5고 마이너스 루트 5 아니겠냐? 맞지? 그럼 1,7은 어디 있겠어? 대략적으로 1,7은 한 요 정도에 있겠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럼 x는 3 뭐 이런 식의 직선이 접선이 나올 리는 없겠다. 맞지? 그럼 맘 편하게 그냥 y는 mx 빼기 1 더하기 7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버리시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 그럼 m값이 무조건 2개가 구해지실 거라고. 이해 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줄까? 요 놈이 얘랑 접한다라는 성질을 써야 되니까 원점 주어졌으니까 거리 공식으로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좀 바꿀게요. mx-y-m 더하기 7
m이라는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m이 남아있어도 당황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얘를 원점과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7는 반지름과 같다 루트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야, 분모 곱해주고 양변 제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14m 더하기 49는 루트가 둘 다 벗겨지면서 다음처럼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아마 2로는 나누어 떨어질 것 같아. 넘겨주시면 알겠죠? 그래서 2m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22라는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됐습니까? 네, 다 우변 넘기고 2로 나눴어. 됐죠? 네, 그럼 얼마로 인수분해가 돼요? 2랑 1 그리고 2랑 11 됐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괜찮을까? 네, 그래서 답은 m의 값이 2일 때도 있고요. 2 집어넣으면 플러스 5 되겠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1일 수도 있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1 넣으면 2분의 11, 2분의 15라는 y절편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두 개 적어달라고 했어요. 됐나? 오케이. 정리하시고 47번 가자. 네. 자, 요놈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케이스가 돼요? x는 나는 아니야 얘들아. 대신 이건 기울기가 0짜리 접선인 거야. 알겠죠? 그럼 기울기 0짜리 직선은 세울 수 있어 얘들아. m으로 m이 0일 때니까. 그래서 그냥 접선 겁먹지 말고 0,1 지난다라고 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4,0이라는 점과의 거리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반지름 1과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일반형으로 좀 변형 좀 해주시고요. 얘와 누구 4,0 사이의 거리가 1이 됐으면 좋겠다 때려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 대입해서 절대값 4m 더하기 1는 얼마? 1 됐죠? 양변 제곱 16m 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 야, 그러면 바로 눈치채야지. 뭐를? 어차피 m이 0인 건 요 상황이라며. 됐어요? 그럼 내가 나머지 음수인 m 찾는 거였잖아. 그리고 두 개 더하라며. 요놈 기울기가 답이야. 그쵸? 그래서 나머지 한 근 바로 구해도 돼. 알겠어? 근데 그냥 아까 잠깐 힌트 드린 것처럼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나오는 거 두 개 나오겠지. 0이랑 또 다른 거. 그치? 그 합 구하라며. 마이너스 15분의 8 바로 써야지. 굳이 m값 구할 필요 없이. 왜? 두 근의 합으로.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두 기울기의 합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마지막 48번 풀고 귀가시켜 줄게요. 자, 잘 봐요. 얘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니까 거기 밑줄 좀 칠게요. 접선이 수직. 그 아래다 씁시다. 정사각형.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얘들아 수직이래. 두 접선이 수직이어야 한대. 그럼 그림을 살짝 잘못 그렸나? 올릴까? 오케이. 자, 요게 서로 수직 관계에 있었으면 좋겠대. 맞아? 그러면 내가 야 접점에서 원의 중심이랑 연결해도 수직 아니냐? 접점에서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면 수직 아니야? 그럼 나머지 한 각도 수직일 수밖에 없네. 얘가 수직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여기까지는 직사각형 90도 4개. 근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정사각형. 됐냐? 뭐 구해달라고 했지? 넓이 구해달라고 했지?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지 얘들아. 맞아? 요거 길이 얼마니?
얼마야? 36에 4니까 2루트 10? 됐어? 잘 봐. 몇 대 몇 대 몇? 옳지. 1대 1대 루트 2.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되겠죠. 루트 2 나눠버리면 2루트 5네요. 끝났네? 넓이 20 파이. 끝. 됐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 네, 그림 한번 좀 잘 이쁘게 그려보시면 정사각형 나오실 거야.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수요일 숙제 안 해오면 머리 밀기